중요한지, 어떻게 해야 하고 무슨 목적으로 해야 하는지 부분과 함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 그 두 가지로 나눠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어제 보셨던 일과표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일과를 쭉 정해주셔서 환자분이 일상생활을 스스로 계획해서 하실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들을 배치를 해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저희는 스스로 이렇게 일과를 정하고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힘들진 않지만 치매 환자분들은 질병으로 인하여 너무나 다양한 것들이 어려워지고 상황과 환경이 달라졌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지금 생각하시고 적용하시는 활동들도 달라지셔야 된다는 시각을 좀 먼저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치매 환자에게는 활동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왜 활동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어제 하루 종일 또 다른 매체에서도 치매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이제 많이 배우셨어요. 증상이 뭐고, 진단은 어떻게 되고, 이러한 부분들을 많이 도와줘야 된다고 하셔서 이제 다양한 활동을 해야 한다라고 이제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면 왜 활동이 중요할까요? 선생님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인지 기능이 떨어져서 많이 움직여주는 게 중요하고요. 또 다른 의견 있으세요? 네, 뇌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한 것도 있고요. 사실 운동은 왜 중요해요? 운동은 왜 할까요? 네, 몸을 건강하게 하고 신체 기능을 좋아지게 하고 근력 이런 것처럼 여러 가지 다양한 목적에 의해서 진행이 되잖아요. 그러한 것들과 똑같이 치매 환자의 일상생활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모든 활동들이 치매라는 질병으로 인해서 어려워지시고 힘들어지셨어요. 그 활동을 이제 도와주시기만 하시고 조금 덜하게 하게 하지 이분이 남아있는 기능으로 어떻게 더 잘할 수 있을까는 사실 고민 안 하거든요. 지금 있는 이 상황에서 내가 더 도와줘서 이렇게 잘하면 되겠지를 고민을 하시지 지금 있는 기능을 가지고 어떻게 이분이 더 활용해서 스스로 하실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많이 안 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환자에게 활동이 중요한 부분은 사실 그런 의미도 많이 가지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왜 활동이 중요한가라고 하면 활동이라는 거는 사람이 생각하고 움직이는 모든 활동들 아침에 자는 것부터 시작해서 눈 뜨고 일어나고 숨 쉬고 물 마시고 양치하는 것부터 그리고 선생님들 같은 경우 이렇게 와서 공부하시고 필기하시고 하는 모든 것들이 다 활동에도 포함이 되고요. 그런 활동들은 외부 환경과 연결을 시키는 되게 중요한 고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치매 환자분들은 약물 치료는 어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약물 치료와 더불어서 비약물 치료가 중요하다, 비약물 활동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들으셨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비약물 활동이 어떤 만들기나 이런 크리에이티브한 활동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하고 계시는 사소한 활동 그 모든 것들이 포함이 될 수 있다라는 거를 생각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약물을 치료를 하는데 지금 근본적으로 그 원인을 치료하는 치료제는 아직 없고 인지기능 개선제 형태로 지금 기능을 유지하고 저하되는 상황가 있기 때문에 비약물 치료가 더 중요해지고 그 방법이 많이 이제 적용이 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병원에서 처방을 하실 때도 비약물 치료와 약물 치료를 더불어서 병행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고 어제 들으신 것처럼 정신행동증상 일부에서는 비약물 치료를 먼저 수행하시면서 그에 따른 부작용에 따라서 약물 치료를 병행하도록 하는 권고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활동을 적용하실 때 많은 의미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치매 환자도 이러한 여러 가지 작업, 활동들이 필요한가? 라고 물어보시면 필요하다라고 대답해 주시는 게 맞고요. 아시다시피 인지기능이 저하돼서 일상생활이 좀 어려워지고 그전과 다르게 불편함이 있는 것 뿐이지 이 사람이 그 활동을 하지 않아야 되거나 그런 의미가 줄어든 건 아니거든요. 질병으로 인해서 지금 상태가 변한 거지 그 의미가 중요성이 줄어든 건 아니에요. 선생님이 다른 뭐 중증이나 뭐 암이라던가 CVA라던가 중풍이나 이런 게 오셨을 때 그 활동의 의미가 줄어드는 건 아니시잖아요. 단지 그런 질병으로 인해서 지금 내가 활동을 못하게 되거나 환경이 변하게 되고 뿐이기 때문에 활동은 그 중요성이 사라지지 않고 이제 치매 환자분들도 여전히 활동이 필요하신 거예요. 네.
우리가 뭐 아프다 그래서 밥 안 먹지 않고 잠 안 자지 않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인간이라면 당연히 해야 되는 것들 중에 한 가지가 활동이고, 치매 환자라면 아직도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 이제 치매라는 질병의 이미지 자체가 악의가 되는 병, 점점 못하게 되는 병이라서 안 시키려고 하시고 대신해 주려고 하시고 그런 경우들이 종종 더 많은데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질병이 있더라도 그분 사람에 대한 존엄성 자체는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 지금 있는 기능에서 여전히 하나의 한 인간이라는 그 부분을 강조하셔서 활동을 준비를 하시고 해주셔야 된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활동을 왜 해야 돼요? 어떤 뭐 가서 프로그램을 하실 때 이 프로그램을 왜 해요? 뭐 때문에 해요? 이런 질문 많이 받으실 거예요. 뭐 간호사 선생님들이 어떤 시술이나 처방을 하실 때도 왜 해요? 라고 하면 이 약물에 어떤 효과가 있고 이래서 하게 됩니다. 이 상담은 무슨 목적으로 이렇게 하면서 설명을 해주시잖아요. 그럼 반대로 이런 활동을 하실 때도 분명히 그 목적을 갖고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의미부터 출발을 시작해서 그 활동을 구성을 하실 때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시게 되셨는지 분명히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활동들이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이제 여러 가지 의미를 생각해보면 이렇게 큰 제목으로 있는데요. 첫 번째, 성취감과 자신감을 북돋아줄 수 있다고 하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성취감이란 어떤 뜻일 것 같으세요? 무언가를 이제 뭐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뭔가를 만들어요. 1번부터 10번까지 따라해서 뭐 이런 물병을 하나 오늘 만들어야 돼요. 오늘 이걸 하나 만들어야 되면 이 물병을 만드는 과정에서 어디까지 하면 완수했다, 성취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다 끝난 걸까요? 제가 그 질문이 어려울까요? 네. 따라하는 수행으로만으로도 충분히 하실 수 있다. 이것도 다른 의견 있으실까요? 네. 제가 이게 활동에 대한 걸 실제로 하시는 분들만 얘기를 하다 보면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데 오늘은 너무 힘든 시간에 제가 하게 돼서 반응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쭉 떠들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무언가를 만들자라고 하면 자기가 준비한 단계를 다 해야만 만든 거고 그걸 다 했을 때 성취했다 그래요. 그러나 환자 또는 어떤 질병이나 문제 갖고 계신 분들하고 선생님들이 치료라는 목적을 가지고 활동을 하실 때는 그게 아니셔야 돼요. 선생님이 오늘 교육을 받고자 먼 길을 참여해서 여기 왔어요. 앉아있어서 끝까지 열심히 듣고 사실은 성취했다고 말하려면 필기도 다 하고 이게 머릿속에 다 담아서 지역에 가셨을 때 교육을 사실은 하실 수 있어야 되는 게 성취죠. 저희가 목적도 그렇게 세웠고 하지만 왔는데 아침 9시부터 여기 오려면 되게 힘들죠. 아침에 힘들어서 한두 시간씩 졸 수도 있고 해서 조금 자기도 하고 머릿속에 딴 생각도 내기도 하고 필기도 못할 수도 있어요. 제가 생각했던 거랑 좀 다르게 진행이 될 수도 있죠. 근데 여기 앉아 계신 걸로 오늘 교육을 가겠다고 출발하는 마음으로부터 이미 활동이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성취감을 얻었다, 뭔가 활동을 완수했다라는 게 오늘 준비한 과정을 다 해야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와서 선생님들이 준비한 프로그램 시간에 와서 앉아 계신 것만으로도 이미 활동이 시작이 된 거고 어떤 분들에게는 그것만으로도 성취가 되신 거예요. 만약에 선생님들이 제공을 안 하셨으면 집에서 오늘 무료하게 아무것도 안 하시고 그 시간을 보내실 수밖에 없었는데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여기 참석하기 위해서 어딘가에 오셨어요. 그거부터 이미 활동이 시작이 됐고 오늘 내가 컨디션이 안 좋아서 못 하실 수도 있고 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이걸 너무 어렵게 활동을 이끌어 나가시려고 노력하지 않으시고 그분 상황에 맞게 활동이 진행될 수 있고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크다라는 거를 내가 오늘 꼭 만들어서 보호자한테 이걸 만들었어라고 보여주지 못했다고 해서 이 사람이 실패한 것이 아니라 오늘 와서 이 활동에서 이 시간 이렇게 해서 여기 보내셨어요라고 하는 것도 충분히 활동을 하신 거고 성공하신 거나 그리고 내가 집에 있었을 때는 아무것도 못하고 하지만 여기 와서 가만히 앉아만 있었는데도 이 사람들하고 즐겁게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저 사람한테 볼 수도 있고 내가 뭘 하지 않았는데 아무도 나에게 하지 않았다 못했다라고 하는 사람도 없고 그런 거죠.
되시면서 그런 것들이 쌓여서 실제 동기부여도 되고 실제 참여하시면서 자존감으로도 연결되실 수도 있고요. 사실 치매분들이 인지기능이 점점 떨어지면서 실수를 계속 많이 하게 되기 때문에 점점 더 안 하시게 되는 거거든요. 운동이라는 기능도 신체 기능도 안 쓰면 점점 굳고 그게 퇴화가 되기 때문에 기능이 떨어지고 이게 악순환인 것처럼 동기부여가 안 되고 하고자 하는 의지가 줄어들면서 점점 자신감도 떨어지고 자존감도 떨어지기 때문에 기능이 더 저하가 되는 것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충분한 동기부여와 자존감이 생길 수 있도록 활동에 참여하실 수 있게 도움을 많이 주셨으면 좋겠고, 주위와 연결되고 소속감을 느끼면 당연히 와서 참석하시면서 집단 활동은 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부분인 거고요. 그래서 집에서는 누군가 막 도와주시고 하셨는데 밖에 나와서 뭔가 하실 때는 많은 도움은 없지만 내가 스스로 아직도 이만큼은 할 수 있고 또 다른 부분도 할 수 있고 이런 게 있다라는 거를 느끼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관계 형성이나 자극을 이런 참여를 하면서 통해 당연히 얻게 되는 부분이고, 참 이런 이제 취향자분들이 여러 가지 일으키는 정신행동들 중에 이제 가장 큰 게 어제 얘기하셨던 초조, 불안 이런 것들이 정서지지 우리가 격려해주고 잘하십니다. 지지하는 것만으로도 정신행동들 상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라는 여러 연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특별하게 어떤 활동을 하지 않더라도 건네는 말 한마디로 활동이 되고 의미가 있다는 부분을 잘 인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모든 활동이 다 좋은 거고 의미가 있는 부분이고 이러한 의미를 통해서 자극을 줘야 되는 것도 알았으면 어떻게 활동을 해야 되고 어떤 활동이 좋은 것인가라는 이제 그 종류가 문제가 될 텐데요. 활동의 종류는 사실 굉장히 많아요. 각종 서적이나 문헌에 그 나누는 기준도 다양하고 정리하는 정의도 약간의 저자마다 책자마다 다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 여기 있는 책자에는 활동이라는 액티비티 분류를 좀 5가지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시는 5가지 영역으로 분리를 해서 드렸습니다. 그래서 인지활동 부분은 무언가를 기억하고 저장했다가 새로 떠올리고 하는 기억력, 이제 뭐 어휘로 표현하는 언어 능력, 내가 누군지 알고 오늘이 며칠이고 내가 있는 장소가 어딘지 하는 이제 진압력, 이런 다양한 인지 기능들을 자극하고 하는 모든 활동들을 말을 하고요. 여기 이제 예시되어 있는 것처럼 책 읽기, 뭐 토론하기, 퍼즐, 장기, 바둑 등 이런 활동들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예시를 들어드리는 활동이 꼭 인지 활동만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 어떤 거는 인지가 될 수도 있고 신체 활동이 될 수도 있고 두 가지가 병합이 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저희가 이렇게 분류를 할 때 이거는 인지 활동의 목적을 두고 이렇게 수행했을 때는 책 읽기가 인지 활동이 될 수 있습니다라고 기준을 했기 때문에 쓴 거거든요. 선생님들이 이제 얘기를 해주실 때도 그런 부분을 이제 충분히 표현을 해주셨으면 활동이 많이 적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있는 게 창조적 활동. 흔히 많이 보는 뭐 만들고 그리고 쓰고 이제 음악, 미술, 원예 등 일상에서 쉽게 접하실 수 있는 창조적 활동들이 이 부분에 포함이 되고요. 이제 초기 치매 환자분 같은 경우는 뇌손상이 있어도 창조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거나 활동하는 부분이 크게 손상되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늦게까지도 많이 사용하실 수 있는 활동의 영역 중에 한 가지고요. 이 부분이 가장 좋은 건 경험이 없더라도 내가 해보지 않았더라도 쉽게 적용하실 수 있고 따라 하실 수 있고, 선생님들이 무언가 만들기 과정을 하시잖아요. 1번부터 10번까지가 있는데 그걸 그대로 지키지 않거나 내 마음대로 하더라도 결과물이 무언가는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실패작으로 느껴지지 않는 큰 장점이 있어요. 내가 지시한 대로 제대로 따라하지 못해서 오늘 이걸 완수하지 못했어. 이게 실패감으로 동기부여가 되는 부분인데 그러한 부분이 적은 활동 중에 하나가 창조적 활동 부분에 포함되는 것들이어서 지금의 이제 치매 노인이 되시는 뭐 80세, 60세, 70세 계신 분들은 사실 옛날에 이런 교육을 받지 못하셨을 거예요. 학교도 많이 못하셨고 그래서 음악하자, 또 뭐 글 쓰자, 그리자 이러면 내가 뭐 학교도 안 다니고 택도 안 잡아봤는데 어떻게 하냐. 사실 시작하는 것이 쉽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제 그 시작하는 과정을 잘 넘기신다면 결과적으로 되게 효과를 보기 좋은 활동 중에 한 가지고요. 외국에서는
사실 교육과정과 더불어서 이런 것들이 되게 접하기 쉬운 환경들이 많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꼭 고학력이 아니더라도 음악 미술 되게 쉽게 표현하시고 활동하시잖아요. 그래서 외국에서는 되려 더 다양한 문제행동이나 정신행동 증상의 음악, 춤, 미술, 글쓰기 등의 이런 다각과 활동, 창조적 활동들이 권고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활동들을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있는 것들이 이제 일상생활 활동. 어떻게 보면 지금 얘기 드리는 활동들이 모든 것들이 일상생활 활동에 포함이 되실 거예요. 일상생활 활동은 말 그대로 선생님이 하고 계시는 사소한 것들, 눈 감고 눈 뜨고 숨 쉬고 자고 일어나고 하는 것부터 글 쓰고 말하고 내가 어디 가서 교육을 하고 일을 하시는 영목적인 활동까지 모든 것들은 다 포함이 되실 수 있고요. 일상의 기능을 유지하도록 자신이 내가 아직도 이런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수 있는 부분들이 이 부분에 많이 포함이 될 거고 장복이라던가 기본적인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활동이라던가 집에서 하시는 이제 개인위생 관련한 부분들이 이 일상생활 활동에 포함이 되실 거고요. 신체 활동은 말 그대로 신체 기능, 관절, 근육, 심폐기능 이런 부분의 목적을 맞춰서 하고 있는 유산소 운동이나 스트레칭 이런 부분들이 모두 포함이 될 거고요. 감각 활동은 우리 몸에 있는 오감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모든 활동들이 이쪽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각 활동이 또 좋은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치매 환자 이제 진행이 점점 진행될수록 어제 언어 능력이 저하돼서 표현 능력이 많이 떨어지신다고 배우셨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휘로 표현하지 않아도 이 감각을 받아들이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고 그걸 따라서 표현하는데도 문제가 없으세요. 그래서 환자가 수행하시는 때도 거부감이 좀 덜 들고 적용하실 때도 쉬운 활동 중에 한 가지가 되실 수 있고요. 또 이런 5가지 활동의 영역을 분류하시고 선생님들이 어떤 프로그램을 기획하거나 구성하실 때 목적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이 활동이 인지 활동이 될 수도 있고 감각 활동이 될 수도 있고 두개가 병합되는 활동이 될 수 있다는 걸 분명히 해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좀 예를 들어드리면 옛날에 이제 지금 좀 옛날 얘기죠. 화투가 그렇게 치매 예방에 좋다 그래서 경로당에서 한동안 화투만 치고 보고서는 어디 가서 뭐 하면 좋을까라고 상담자랑 화투 치거나 그림 맞추거나 문제 푸세요라는 얘기 엄청 많이 하셨을 거예요. 나 지금 화투가 왜 좋은 것 같아요? 왜 좋다고 초반에 그렇게 많이 얘기했을까요? 계산도 해야 되고요. 그림도 기억해서 맞춰야 되고요. 네, 또 여러 사람하고 규칙을 하면서 사회성 훈련도 하실 수 있고요. 화투를 일단 치려면 신체 기능도 맞춰주셔야 돼요. 이런 여러 가지가 들어있는 활동인데 그럼 얘는 여기서 어떻게 어느 영역에다 포함시킬 수 있을까요? 화투치기는 다 들어가죠. 네, 선생님이 얘기하신 거에 따라서 여기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오늘은 이 화투를 치는데 하도 안 움직여서 이 할머니분이 아니면 이 어르신이 그냥 이 화투를 들고 내가 치는 동작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신체 활동의 목적을 두신 거잖아요. 이게 짝이 맞든지 안 맞든지 이 패에 맞든지 안 맞든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쵸? 들고 내리쳐서 딱 소리나 여기 치시기만 하면 돼요. 근데 어떨 때는 이제 짝을 많이 외우는 걸 하기 시키고 싶어서 3개 외우고 4개 외우고 5개 외우고 짝 맞추기만 하고 싶으시면 그 짝에 맞는 개수만 몇 개씩 빼와서 수행을 하시면 돼요. 그럴 때 목적은 어디로 들어갈까요? 분류가 인지활동에도 들어갈 수도 있고 신체활동에도 들어갈 수도 있고 근데 주 목적이 만약에 기억하는 거였다면 인지활동 부분에 좀 더 속할 수 있겠죠. 근데 그런 것처럼 같은 활동이지만 선생님이 어디에 목적을 뒀느냐에 따라서 수행하시는 방법도 다르고 준비물도 다르고 영역도 달라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활동들의 안내서는 사실 시중에 엄청 많아요. 저희가 여기 몇 개 써드렸지만 이거 말고도 무슨 활동복, 활동 안내서 원예 활동복, 음악 활동복 엄청 많은데 막상 와서 물어보면 뭐 할 게 없대요. 뭐 해야 될지 모르겠대요. 그건 반대로 이 환자분, 이 대상자, 이 집단하고 무엇을 할지 정하지 못하셨으니까 목적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아무리 종류가 많아도 쓰실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선생님들이 프로그램을 기획을 하실 때 음악 한번, 미술 한번 이렇게 되면
별 의미가 없어요. 그냥 저 밖에 나가서 그냥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하는 거나 여기 전문 인력으로 교육받고 선생님이 하시는 거나 보호자가 하시는 거나 차이가 없어지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분들하고 좀 다르게 전문성을 갖고 접근한다는 거는 이러한 목적을 분명하게 두시고 그거에 맞게 수행 방법을 조정하셔서 이 환자분이 그 훈련을 하실 수 있게 도와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활동을 구성하시고 아니면 보호자 교육을 하실 때 이러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를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책에 없는 건데요. 뒤에 보면 저희 영어로 이렇게 쭉쭉쭉 나눠져 있는 설명이 있는데 그게 조금 어려우실 것 같아서 제가 이 부분을 좀 추가를 했어요. 선생님들 책에 16이라고 써요. 16이라고 안 쓸게군요. 페이지가 붙어 있어서 뒤쪽에 2부에 가시면 2단계 즐겁게 활동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디바인 리드, 초이스, 파밀리런티 이렇게 써있는 부분이 있어요. 찾으셨나요? 네, 이 책으로는 몇 페이지인지 확인을 못했네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있는 설명을 사실 교육을 하거나 단계를 나눌 때 조금 적용하기 애매하신 부분도 있고 어떤 때는 그걸 하실 수 있기 쉬운 부분도 있지만 어려우실 때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좀 다른 책을 보고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드릴 거고 나중에 교육점을 쓰실 때도 좀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선생님들 실제로 보시면 별로 어려운 건 아니에요. 익숙하게 하고 활동하시기 전에 무엇을 할지 어떤 재료가 들어갈지 이름을 얘기해 주시고 어떻게 수행하실 건지 시범을 보여주시고 그각 하시는 것마다 격려와 지지를 해주시는 거예요. 요거 사실 되게 어려운 부분이 아닌데 요 단계를 생각하면서 활동을 해보시거나 적용을 하시거나 아니면 보호자 교육에 전달하신 경우는 좀 드무시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요거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좀 더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익숙하게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이제 환자분들이 질병으로 인해서 잘 아시는 것도 낯설게 느껴지고 사람도 못 알아보시는데 하물며 하게 되는 활동들도 낯설 수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익숙하게 하는 건 어떻게 하면 좋은가 라는 거고요. 이런 활동 상호작용을 할 때는 시각에 초점을 맞추어서 진행을 하시라는 거예요. 근데 눈이 잘 보이시니까 설명을 하시거나 뭔가 뭐 보여주시고 시범 보여주실 때 직접 다 들어서 아까도 어제 얘기하신 대로 동작을 따라하시거나 계속 반복하시라고 그냥 보이게 하시라고 하셨잖아요. 그 시각에 초점을 둬서 환자가 직접 다뤄보고 익숙해지실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고요. 물건에 집중하실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시고 이제 이게 만져보거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소리가 날 수도 있고 촉각이 다르실 수도 있어요. 그런 오감을 활용해서 충분히 물건을 파악하실 수 있도록 이 활동을 적응하실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환자가 전에 알고 있던 것이더라도 익숙해질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 것도 뿐만 아니라 이제 일반적인 것도 있잖아요. 선생님, 가위는 뭐 할 때 쓰는 물건이에요? 네, 물건 자를 때 쓰는 거죠. 그런 일반적인 도구들은 일반적인 설명을 붙여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날 쓰는 특이한 것들, 뭐 물감인데 이 물감을 주의하는 뭐 특이한 염료들이 썼다 그러면 그것들 구별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되고 만약에 뭐 오늘은 주사위 게임, 뭐 블럭 게임을 할 거예요. 그러면 오늘은 주사위가 있다. 여기 뭐 다른 것도 있고 옆에 면이 몇 개고 색깔은 무엇이고 재질은 무엇인지 충분히 탐색하실 수 있도록 이건 주사인데 오늘 이거 가지고 활동하실 거예요. 다음에 사실은 주 게임하는 방법을 설명하시지 이 각각의 사용되는 도구들이 뭔지에 대해서 탐색하실 수 있는 시간은 조금 적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시간을 활동을 구성하실 때 필요하시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익숙하게 이런 것들을 하셨으면 사실 이름 말하기나 이 단계들이 뚝뚝 끊어지는 게 아니라 연달아서 진행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말하는 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이거 물건을 자르는 가위입니다. 이런 것처럼 이어서 얘기를 하고 아까 제가 뭐 여기 주사위가 있습니다. 오늘 이건 무슨 색이고 재질은 어떻고 다른 색은 어떻고 이거는 뭐 녹색입니다 하고 나서 한번 만져보세요. 이런 거가 있고요. 지금 이제 제가 다 오늘 진행하니까 해드렸지만 선생님 직접 현장에서 하실 때는 이제 뭘까요? 제시하고 직접 탐색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 답을 들으실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고요. 사실 이제 답을 들을 때 생각보다 시간이 길게 주셔야 돼요.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더 길게. 우리가 침묵의 시간이라고 하는 그 시간은
사실 몇 분처럼 느껴지지만 몇 초예요. 10초도 안 될 거예요. 근데 사실 이분들한테 이게 뭐예요? 라고 이제 물어보면 그게 1분이 될 수도 있고 뭐 10초가 넘을 수도 있고 되게 길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시간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것도 좀 여유를 두고 하셨으면 좋겠고 환자분들이 참여하셔서 대답하실 수 있도록 하시고 이제 뭐 대답이 틀리셨더라도 아 그게 아니에요가 아니라 그거보다 얘는 뭐 가위를 설명하셔야 되는데 뭐 다른 걸로 설명을 하셨다면 이거는 물건 자를 때 주로 쓰고 뭐 문구용품이라는 데서 많이 보실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정의를 설명해 주면서 아니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올바른 답을 이끌어 주실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표현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 이제 격려와 보상은 항상 따라다니는 부분이에요. 잘 맞추셨다, 잘 써보셨느냐, 혹시 예전에도 해보신 적이 있느냐는 것처럼 지지는 항상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질문에 답하실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뭐 몇 분 기다리세요라고 제가 딱 얘기 드리면 좋겠지만 선생님들이 구성하시는 그룹마다 다르고 각 개개인마다 다 다르실 거 이건 이제 말 그대로 개인 경험에서 우러나오신 거기 때문에 그건 선생님들께 맡기겠습니다. 그래서 진행을 해주시고 아무리 이렇게 이제 물어보라고 하면 이제 오늘 만약에 이런 설명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라고 하면 보호자분이 가서 막 선생님 시키는 대로 했는데 안 된대요. 그러면 이제 대부분은 이 강요에서 나와요. 하라고 했으니까 나는 어머니랑 오늘 이걸 꼭 해야 돼서 어머니 아시잖아요. 아버님 아시잖아요. 이걸 꼭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거기서부터 막 상하셔서 안 되시거든요. 그래서 대답 안 하실 수도 있죠. 이제 그러면 좀 지나서 강요하지 않도록 차라리 우리가 어디 가서 시험 받는다는 느낌 받으면 되게 긴장하고 실수할까봐 안 하게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좀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시범 보여주기는 이제 말 그대로 선생님들이 구성하셨던 과정을 보여주시는 부분이어서 아까 있었던 시각과 더불어 촉각 직접 만져서 하실 수 있도록 시범을 보여주시고 어떤 과정이 있다면 필수적인 단계를 시범을 보여주라고 돼 있는데 이제 뭐 기관이나 뭐 우리 요양시설에서 제일 많이 보이는 구슬 꿰기를 한다. 그래서 뭔가를 이제 구슬을 꿰어요. 근데 저는 오늘 빨간색, 노란색, 빨간색, 노란색으로 우리 환자분께서 구슬을 껴줬으면 좋겠어요. 그럼 제가 이 시범을 보여줄 때 어느 부분을 꼭 확인하고 넘어가야 될까요? 어디를 제가 꼭 시범을 보여주고 이해를 하셨는지 확인하고 가야 될까요? 구슬을 끼울 수 있는지 아니요. 아니 물건 치는 거예요. 조금 더. 아까 얘기했던 제가 굳이 빨간색, 노란색 얘기를 했잖아요. 그냥 구슬 끼기만 할 거면 빨간색만 끼우든지 동그랗게 끼우든지 단추를 끼우든지 상관이 없어요. 근데 저는 오늘 꼭 이분이 색깔의 순서를 지켜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오늘 제 목적이었어요. 활동에. 그러면 구슬 끼우는 거는 뭐 기본적으로 시범을 보여줘야 되는 부분이고 이분이 색깔 순서를 이해하고 계셨는지 이게 필수적으로 제가 오늘 해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이해하셨는지 시범 보이실 때 예시를 들어주실 때 한 다음에 확인하신 다음에 활동을 진행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활동을 꼭 완수해야만 끝나는 건 아니라 그랬잖아요. 오늘 저는 설명하다 보니까 이분이 순서를 못 기억하시면 구슬 꿰는 거에 의의를 두시고 하시면 되는 것처럼 만약에 필수 다른 거는 다 대신해 주시고 순서만 익히시는 거에 이해를 한다면 선생님이 대신해 주시고 순서를 기억하게 해주시면 돼요. 굳이 이걸 꼭 이분이 다 끼셔야 되는 건 아닌 것처럼. 자, 필수적인 단계의 목적을 선생님이 반드시 좀 확인을 해주셔야 되고 이제 각 단계마다 설명을 해주면서 참여를 유도하는 건 정말 당연하신 부분이고 순상 정보에 따라 두세 개의 단계를 한 번에 하셔도 되고 어떤 분은 나눠주셔야 될 거예요. 뭐 시중에 있는 책들이나 뭔가를 만들 때 뭐 어떤 거는 1번부터 10번까지의 단계가 있으면 그걸 그대로 따라해야 되는 집단이 있는 반면에 어떤 분들은 1번부터 10번을 20번으로 늘려야 되는 경우도 있고 5개로 줄여도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잘 조절하셔서 일단 속도에 맞춰서 시범을 보여주시면서 단계 조절을 반드시 이때 해주시면 활동을 진행하시는데 좀 더 수월하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보호자분 교육하실 때에도 반드시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옛날에는 잘 하셨는데 지금도 잘 하시겠거니처럼 똑같이 하시면 안 돼. 이미 질병으로 인해서 이분의 환경이 달라지고 기능 수준이 달라졌기 때문에 활동을 제시하시는 단계도 달라지셔야 돼요. 선생님들이 5살짜리 어린애한테 얘기하는 거랑 20살짜리 대학생한테 지시하는 거랑은 다르시잖아요. 똑같이 치료자분들도 기능 수준에 따라 그 집단 수준에 따라 지시하시는 내용과 수준, 활동 설정하신 수준을 조절해 주셔야 돼요. 그다음에 이제 격려와 보상 말 그대로 각 단계마다 잘 하고 계시는지, 열심히 하고 계시는지 설명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격려와 보상이 정서적으로 많은 지지가 되고 이제 정서적인 지지로 안정을 찾으면 여러분의 행동들이 좀 감소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간과하지 마시고 굳이 활동이 아니라 일상에서도 자주 접해주는 좋은 부분이다라는 걸 전달을 해주시고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선생님들은 안 그러시겠지만 이제 어린아이 여기듯이 무의미하게 반복적으로 저희가 왜 영혼이 없다 그러죠? 영혼 없이 그냥 예 잘하셨네요 그러시네요 다음 거 할게요 이렇게 의미 없이 다가가지 않도록 그게 되지 않도록 선생님들이 잘 접근을 해주셨으면 그렇게 교육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설명하고 있는 모든 활동이 이제 목적이 분명해져야 됐으면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언제부터 상호작용이 중요하다. 환자와 함께 참여하고 같이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게 이제 요즘에 가장 중요한 목적이에요. 옛날에는 뭐가 좋대요. 예방이 좋고 환자 치료에 이게 좋다 그러면 갖다가 줬어요. 우리 아들 딸들이 그러죠. 엄마 이거 왜 먹어? 뭐 좋대. 먹어 그냥. 이거 해야 돼. 이걸 좋아해.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왜 하는지 모르고 그냥 주시면 단순히 행해지고 제공하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목적도 분명히 아셔서 설명을 해주시고 이분이 충분히 참여하실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하셔서 같이 하실 수 있는 것들이 되도록 조절을 해주시면 되는데 사실 같이 하는 활동이 되려면 이분이 뭘 좋아하는지 이런 것들을 정확히 파악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활동을 적용하는 단계가 이렇게 4가지가 있으면 이제 저희가 앞으로 돌아가서 집에서 할 수 있는 활동,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활동, 야외에서 할 수 있는 활동 이렇게 몇 가지들을 예시를 들어서 이렇게 해드렸어요. 또 요거는 이제 여기에 들어가는 몇 가지 활동의 예시고 이 외에도 다양한 것들이 접근될 수 있다라는 거를 전달해드리고 싶고 신문 스크랩 같은 경우는 이제 좋은 이유가 매일매일 하실 수 있고 습관화가 되면 이분이 혼자 스스로 훈련하거나 일과를 작성하실 때 되게 도움이 많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뭐 처음에는 단순하게 신문 보고 날짜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하셨으면 그게 좀 더 익숙해지면 여기서 뭐 기사를 올려낸다든지 뭐 읽고 요약해서 쓴다든지 되게 활동을 확장하실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스크랩하기 같은 활동도 많이 권하고 있고요. 음악을 듣고 느낌을 그리고 이런 것들 이제 표현하는 건데 실제 우리나라에서 좀 많이 어려우실 거예요. 음악을 듣고 어떤 기분이 나나요? 사실 물어봐도 대답 잘 안 하시거든요. 그냥 좋아요, 행복해요, 만족해요. 이게 다지. 이걸 들었는데 이 가사가 나한테 너무 와닿고 이래서 옛날 생각이 나고 이래서 너무 이렇게 좋았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거의 드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음악을 활용하시는 거는 좋으나 이렇게 활동을 구성하실 때는 이렇게 어려운 반응을 이끌어낼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구성도 좀 잘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세탁물 분류하기는 이제 일상생활 활동의 한 가지 포함이 되는데 집에 이제 맨날 하시는 가정 활동 중에 한 가지를 활동으로 엮어서 진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집에서 보면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뭐 집안 청소하고 뭐 정리하고 이런 것들이 그게 무슨 활동이 될까라고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일상생활 활동이라는 부분에 포함이 되거든요. 그 부분이 좋아져서 일상에서 독립적으로 하실 수 있는 부분이 늘어나야 보호자분들도 좀 더 여유가 생기고 이 부분이 잘 돼야 밖에 나가서 다른 활동도 더 자유롭게 이루어지실 수 있어요. 뭐 스트레칭하기는 신체 활동 중에 한 가지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화분에 규칙적으로 물 주기, 뭐 애완동물 돌보기, 앞에 있었던 스크랩이나 이런 것처럼 스스로 혼자서 매일 일과처럼 하실 수 있는 활동들이에요. 가정에서 혼자 하실 수 있는 활동을 제시하실 때는 같이 하면서 뭐 안전상의 이유로 슈퍼비전 해주시는 것도 필요하지만 스스로 하실 때 부담되시지 않은 활동들도
많이 포함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이 중에 한 가지 아까 세탁물 개키기가 있었잖아요. 그럼 이제 이 활동을 뭐 보호자한테 교육을 하거나 관리자분들 입장에서 뭐 지역에 나가시는 분들에게 이 활동 가서 오늘 하세요 교육을 시켜드려야 돼요. 그리고 이제 요 어떻게 수행하나요? 집에 가서 환자랑 세탁물 개키기를 어떻게 해요? 꼭 그냥 하는 거지. 그리고 이제 선생님이 구분해서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누면 세탁물 개키기 할 때 익숙하게 할 때는 어떤 거를 설명하면 좋을까요? 어떤 부분이 익숙하게 하긴 안내가 될까요? 뭐? 네, 제가 할게요. 네, 일단 익숙하게 하는 거 말 그대로 낯설지 않게 충분히 설명을 하는 거고 이름 말하기는 오늘 사용되는 도구들이 재료들이 이 환경이 뭔지 명칭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거였고 시범 보여주기는 선생님이 기획하셨던 각 단계들을 설명하시는 거고 격려와 보상하기는 정서적으로 지지하고 잘했다라고 얘기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럼 익숙하게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오늘 사용하실 세탁물들 주변에 내가 오늘 하고자 하는 환경에서 익숙하게 하시는 거예요. 어떤지 가정에 가서 하실 때는 뭐 세탁기에서 세탁을 꺼내오는 것부터 빨랫감이 여기 있다 뭐 준비된 것부터 하실 수도 있고 기본에서 하실 때는 빨랫물 다 건져낸 거 꺼내다가 같이 넣고 오늘 여기 세탁물이 있는데 요거 한번 정리해 봅시다 이렇게 익숙하게 하실 수 있고요. 즉 이름 말하기는 말 그대로 종류 거기 옷이면 옷의 종류에 대해서 뭐 수건이면 수건 종류에 대해서 이게 이렇게 섞여 있을 수도 있고 이분이 인지 기능이 너무 떨어져서 혼돈하실 수 있으면 한 가지 종류를 선생님이 정리해서 주셔도 돼요. 좀 색깔만 구분을 한다든지 아니면 오늘은 수건이 있다. 수건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활동 조절을 이름 말하기에는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범 보여주기가 문제인데 세탁물 개키기라는 게 어떠한 단계를 포함하고 있을 것 같으세요? 선생님들이 집에서 세탁물을 이제 정리를 하면 어디가 시작이고 어디가 끝일까요? 세탁기에서 빨래를 꺼내서 널어서 건조되면 걷어서 개켜서 제 위치에 다시 정리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빨래하기 세탁물 개키기예요. 근데 앞에 세탁물을 넣어서 넣는 거는 이제 건조하기고 세탁물을 개키는 거는 어딘가에 널려져 있거나 아니면 걷어와서 분류하셔서 개켜서 넣으시면 이제 되는 거를 이제 일반적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게 생각보다 되게 길어요. 되게 많아요. 단계가 다 설명하시기 힘들어요. 그래서 여기서 목적을 분명히 두시고 나누시면 돼요. 만약에 오늘 저는 분류만 하는 게 목적이에요. 인지를 하셔서 각각의 뭐가 분류하는 게 목적이면 세탁물 다 섞어 놓으시고 오늘 빨래 개키기 할 건데 제가 잘 개킬 수 있도록 이거 나눠만 주세요 라고 하는 게 선생님 설명이 되실 수 있고 아니면 그냥 하도 안 움직이시니까 개키기만 하고 싶어요. 그러면 오늘 저랑 빨래 개키지 나오면 무작위로 막 개키셔도 돼요. 네, 그렇게 선생님이 여기서 목적을 정해 주시면 시범 보이기 수행하는 단계가 바뀌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서는 뭐 분류하는 거, 개키는 거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아니면 가정에서 뭐 외부사분들 나가실 때 설명을 하실 때는 세탁물 뭐 걷어오는 것부터 시작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제 다 개켜진 상태에서 정리하는 거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단계로 나눌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격려와 보상하기는 잘하셨다, 도와주셔서 고맙다, 이거는 어디에 그겠느냐, 이렇게도 하실 수 있겠군요 라고 잘 얘기를 지지해 주시면 되고 선생님들이 이렇게 잘하셨다, 도와줘서 고맙다라는 말이 되게 마음에 와닿는데요. 내가 잘 못하게 하고 내가 뭔가를 하면 실수하니까 많이 못하게 하는데 특히나 집안에서 위험하겠다 문해라는 이유로 집안일을 못하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내가 와서 이렇게 아직 이런 일도 내가 할 수 있구나라는 의미로서 많은 지지를 받는다고 하고요. 선생님들 이제 세탁물 개킬 때 주의해야 될 게 뭘까요? 가장 큰 주의사항. 뒤집기? 네? 왜? 선생님 그 옷이 종류가 되게 많잖아요. 그 옷마다 개키는 방법이 다 다르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수건 한 장 갖다 놓고 선생님들 보고 개키세요라고 하면 개키는 방법이 다 다르실걸요? 그래서 이것도 개키라고 이제 하라고 해서 열심히 해요. 그래서 어르신이 막 자기가 평소 하시던 습관대로 개켰어요. 근데 이제 본인 지도하시는 분이 달라요. 언니 그게 아니고요. 하시는 순간 오늘 이 활동이 힘들어져요. 그래서 집에서 보호자분들이 활동을 하시는데 힘들다고 하는 이유 두 번째는 여기에 있어요. 자기가 어디 가서 배워왔으면 꼭 그대로 하거나 내가 생각하는 게 맞다라고 해요. 근데 이런 일상생활 활동을 접근하실 때는 이분이 여태까지 살아오시면서 익히신 습관이 있고 본인의 생활이 있으세요. 그거를 존중하시면서 진행해 주셔야 돼요. 뭐 물론 옷을 막 뒤집어서 양쪽 팔을 껴서 이렇게 너무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게 하면 그것을 반드시 수정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지만 그 외적으로 이제 하시는 부분은 본인의 생활 습관을 잘 고려하셔서 해주셔야 된다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런 활동이 있고 이제 집에서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은 뭐 회성 활동 옛날 과거부터 시작해서 개인의 경험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이슈 부분까지도 해서 할 수 있고 긍정적인 심리 효과를 줄 수 있다고 하는데 또 주의하실 거는 옛날에는 이렇게 과거 기억을 떠올려서 이 부분 회상하는 게 다 좋다 무조건 좋다 그랬는데 요즘에 문제가 되는 거는 옛날 얘기를 자꾸 끄집어냈더니 집에 와서 그 시대인 줄 알고 옛날 행동을 하시고 거기에 머물러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혼돈을 하고 계시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개인의 경험을 주제로 했건 사회적인 정치적인 주제로 뭔가를 하셨건 간에 회사 활동을 하셨으면 마지막 끝나실 때는 반드시 현재로 돌아오게끔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뭐 개인의 과거사를 가지고 얘기를 하셨으면 뭐 옛날에는 어땠고 본인이 자녀를 몇 분은 낳고 걔는 어땠고 했으면 그래서 그 아들은 지금 어떻게 계시는데요? 그분 지금 뭐 장가는 가셨나요? 뭐 손주는 나셨나요? 무슨 일을 하시나요? 이런 것처럼. 그럼 옛날에 그 뭐 대통령이 누구셨는데 지금 대통령은 누군가요? 그분은 지금 살아계시나요? 아닌가요? 한 것처럼 과거와 현재를 비교해서 그거는 옛날 일이시고 지금은 현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라고 이분이 이제 뭐 인지를 하시던지 아니면 기억을 못 하시더라도 프로그램의 마무리는 반드시 현재로 돌아와서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분들이랑 뭐 가족 앨범 보고 회상하는 게 좋다 그래서 이렇게 자주 하시면 자꾸 옛날 얘기만 하고 그때로 돌아가서 생활하셔서 불편하다 하시는데 그럴 때 현재 사진이나 현재 얘기를 하시면서 꼭 돌아올 수 있게끔 도와주셔야 되고요. 가족 앨범 만들기는 말 그대로 이제 사진 가지고 앨범 만드시는데 정말 큰 앨범 가지고 많은 사진을 사용하는 것만이 꼭 앨범은 아니라 간단한 노트에 사진 한두 장 붙이시고 기록하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을 수 있다는 거고요. 하루 일과 계획 및 점검하는 거 이제 일과 아까 달력 있었던 거 있잖아요. 그 부분들에서 친환자분들이 초조하고 불안한 것 중에 한 가지는 예상을 못하기 때문에 다음에 무엇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더 불안해한다고도 하세요. 내가 그게 예측이 안 되고 내가 다음에 뭘 했을 때 어떤 반응이 올지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더 초조한 경우도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과 계획 점검하는 거는 본인이 스스로 계획도 세우시고 아 내가 다음에 뭔가 해야지 예상도 하고 그래서 그렇게 활동을 해야겠구나 라고 본인이 이제 예측해서 좀 안정하실 수 있게끔 그런 정서지지가 되면 그 다음 활동들도 잘 이어나갈 수 있게끔 하는 의미도 있는 거고요. 이제 라벨 붙이기는 말 그대로 잘 어디에 두셨는지 모를 경우에 그 옷이라던가 물건의 이름을 붙여서 하실 수 있는 활동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라벨을 붙이실 때 이게 하라 그러면 글로 쓰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림 갖다 사용하시는 경우가 더 좋고 제일 좋은 거는 실제로 사진을 찍으시는 게 제일 좋아요. 네. 뭐 여기가 옷 서랍장인데 여름 옷이었어요. 그러면 반팔 사진 하나 찍으셔서 거기다 반팔 붙이시고 바지 붙이시고 뭐 속옷 붙이시고 이런 식으로 하시고 되고 사진을 인화하는 게 좀 어려우시면 뭐 이모티콘 같은 거 많으시잖아요. 대신 색감 선명하고 구분되는 걸로 해서 붙이시면 좋고요. 이제 그렇게 해서 라벨 작업도 수정해 주실 수 있도록 하면 좋고 상차림이나 집안 청소하기는 이제 집안일 일과 중에 한 가지에서 그런 부분들도 활용하실 수 있다. 가족과 함께 상차림이나 이런 부분들은 뭐 하다못해 숟가락부터 놓는 것부터 반찬 놓고 뚜껑 덮는 거 이런 사소한 것까지도 다 활동에 포함이 되실 수 있는 거고요. 집안 청소하기가 꼭 청소기를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청소를 할 테니 뭐 문을 열어주세요. 환기를 해주세요. 여기 치울 테니까 뭐 얘만 이쪽으로 옮겨주세요.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실제로 청소하시는
하시는 것까지 다 포함이 되실 수 있다는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라벨 붙이기 아까 잠깐 얘기 드린 것만 보면 오늘 라벨을 붙일 거다. 그래서 한 가지는 이제 욕실에서 양치를 하셔야 되는데 칫솔이 눈에 보이는데 칫솔이 어디 있는지 못 찾고 치약이 어디 있는지 못 찾고 입지가 좀 떨어지실 때 저희가 라벨을 붙이거나 위치 확인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하실 때 만약에 라벨을 붙인다면 무엇 때문에 힘들어 하시니까 저희가 이걸 좀 잘 볼 수 있도록 오늘 이런 붙이는 작업을 할 거예요. 목적 설명하시면서 오늘 왜 하는지 여기서 라벨 붙이기 설명을 해주시면 돼요. 사실 무언가 만들기 설명하실 때는 거기 있는 것 그대로 설명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런 라벨 붙이기나 일상생활 활동들은 뭔가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있는 활동 안에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일상에서 하는 건데 굳이 선생님과 왜 해야 되는지 설명을 좀 더 명확하게 해주셔야 돼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제가 도와드리고자 한다 이런 방법을 하려고 하는데 괜찮으십니까? 동기를 부여하고 선택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이름 말하기는 말 그대로 이제 오늘 뭐 할 것, 사용되는 도구들 그런 거에 대해서 방법에 대해 설명을 충분히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시범 보여주기는 어떤 걸 하실 건지 여기 같은 경우는 실제로 그려서 하시는 경우였거든요. 아니면 선생님들이 색칠해서 하시는 경우를 할 수도 있고 자르기만 하게 해서 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잘해서 시범을 보여주시고 경유한 보상하기는 잘 하셨고 어디다 더 붙이고 필요하신지는 없는지 이게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은지 그런 의견을 나누면서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다음 이제 야외에서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부분들은요. 뭐 안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장보기, 시장 가기, 외출하는 주로 활동들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공 던지고 받기, 뭐 꽃잎 따라 산책하기라고 돼 있지만 일단 산책하기부터가 야외 활동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시장 가기였는데 나는 산책하기로 하실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받쳐주시고요. 정원에 야채씨 씻거나 뭐 영화 관람하기 뭐 이러한 야외 활동들을 여기서 할 수 있는데 신현점이랑 어떻게 영화관을 갑니까? 영화 관람을 합니까? 하는데 이제 요즘에는 러닝타임이 무지 길죠. 2시간 반, 거의 3시간 가까이 되는 영화들도 많은데요. 평균 180분 정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컴컴한 영화관에 우리 지들건이 앉아있고 하시기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영화관에는 가고 싶으나 기관에서 상영해주지 않으면 보지를 못하는데요. 라고 얘기를 하시면 요즘에는 극장에 가시면 엄마와 아기가 보는 시간이 따로 있어요. 2시에서 한 3시 낮 편성되는데 문화 그 생활 개념으로 그 2시에서 3시는 아기 엄마들이 와서 보는 다른 일반인이 관람하셔도 컴플레인 하실 수 없는 그 시간대가 따로 있거든요. 그리고 친환자분이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시거나 뭐 보시다가 자극에 눌러서 이상행동을 하시거나 하셔도 주변에 이렇게 방해받지 않으시고 잘 케어하실 수 있으면서 문화생활을 하실 수 있는 거죠. 이런 거는 좀 제도적으로 좀 찾아보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혹시 프로그램을 기획하실 때 이런 야외 나들이를 생각하고 계시다면 지역의 자원을 좀 더 활용을 하시면 사실 이런 거 되게 불가능해 보이지만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많이 고려해서 정보 제공을 하실 때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에서 어울릴 수 있는 것들을 상호작용하면서 하실 수 있는 여러 가지 활동들이 여기에 포함이 되고요. 편지를 주고받거나 뭐 아까 얘기했던 뭔가를 만드는 활동, 그다음에 뭐 모자이크하는 활동, 뭐 다과의 활동, 풍선치기처럼 누군가와 함께 인터랙션하면서 교류할 수 있는 활동들을 구성해서 제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상생활 활동 중에 그러면 사회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건 무엇, 제일 흔한 게 무엇일까 하는데 옛날에는 편지 쓰고 우편물 읽기가 쉬웠지만 요즘에는 우체통에 우편물 들어오는 일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걸 설명을 드리면 내가 지역에서 이걸 어떻게 합니까? 이걸 어떻게 프로그램으로 구성합니까? 하는데 선생님들 우편물 말고 우체통에 들어오는 거 한 가지 있죠. 많이 들어오는 거. 고지서, 광고지, 어디서 날라오는 뭐 설명서 같은 것들. 그것도 우편물로 포함이 돼서 읽으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 뭐 고지서 같은 경우는 생활의 금전적인 것부터 관리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쉽게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광고지 같은 뭐 이런 부분도 글씨라든가 색감 부분에서 되게 좋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꼭 우편물을 읽으면 어디 가서 뭐 신문을 꼭 갖고 가야 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집에 있는 자료들을 활용해서 보시면 되고 이 우편물에는 사실 센터에 계신 뭐 리플렛이라던가 그런 자료를 활용해서 하셔도 되세요. 그래서 우편물 읽으실 때는 오늘 여러 개 우편물이 있고
이름 말하기 만약에 누가 사람한테 온 거면 누구한테 온 건지, 이 사람은 누군지 알고 계시는지 그런 얘기를 해주시고 시범 보여주기는 여기서 주의하실 거예요. 만약 개인적인 우편물이라면 제가 이거를 대신 열어봐도 되겠습니까? 라는 걸 꼭 먼저 물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편물을 읽을 건데 열어주세요 라고 이제 드렸는데 내가 뭐 눈도 안 보이고 손이 두려서니까 나 못 뜯어 라고만 얘기하시면 네가 뜯어봐줘가 아니라 나 못해 안 할 거였으면 제가 대신 뜯어서 오늘 이거 같이 해봐도 될까요? 라고 먼저 물어봐 주셔야 돼요. 정말 사소하지만 개인적인 물건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주의를 해주시고 이제 읽으면서 만약에 어떤 편지라는 내용이 뭐고 누구에게 뭐 그런 얘기 하시면서 여기서 덧붙여서 해석을 하실 수도 있고 기억력 얘기를 하려고 하실 수도 있으세요. 그래서 이러한 활동들의 수행 방법을 가지고 쌤들이 목적도 설정을 하셨고 다양한 종류가 있고 수행 방법을 하려면 이러한 단계들을 가지고 하셔야 되니까 이제 함께 하시려면 계획을 잘 세우셔야겠죠. 여러 가지 영역이 있고 활동이 있지만 이분이 무엇을 좋아하고 어디까지 하실 수 있고 내가 얼마큼 도와줘야 되는지를 모르고 설정하시면 그 활동은 성공하시기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평가나 이런 부분이 계획을 세우시기 전에 반드시 이루어지셔야 돼요. 아니면 보호자의 뭐 병역 성취라던가 이분의 호불호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파악을 미리 해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있는 것처럼 완수하는 것보다 참여하고 수행하시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는 거. 그 다음에 시험이 되고 강요가 되지 않고 즐겁게 하실 수 있도록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작은 행동이라도 본인 스스로 참여하실 수 있게 하는 게 좋고 내가 선택하게 되면 조금 더 동기부여하시기 쉬우실 거예요. 그리고 적절한 활동 시간은 우리 애기들은 낮잠 자는 시간 정해져 있죠. 이분도 만약에 혹시 우리 센터에 오는 시간이 낮잠 자는 시간이라 그러면 아무리 하려고는 안 되실 거예요. 그런 거는 좀 이게 만약에 사전에 파악이나 평가하실 때 제대로 된다면 계획하실 때 잘 되셨겠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포함을 해주시고 대안을 준비해 주세요는 선생님이 기획한 대로 안 되실 수 있어요. 그럼 그거에 대한 융통성을 반드시 발휘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집단 프로그램이면 그럼 오늘은 하시지 말고 기다려주세요. 오늘은 다른 분들 하는 거 도와주시거나 즐겁게 보내시다 가세요. 이러면 되는데 개인으로 1대1로 갔는데 오늘 이거 준비했는데 안 하신대요. 그래서 당황하시죠. 네. 그런 상황이 되지 않도록 이게 안 됐을 때는 내가 이걸 가지고 어떻게 이끌어갈 수 있는지 융통성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고려를 해가셔야 되고요. 오늘도 저희 되게 조용한 환경에서 집중하고 있잖아요. 실현자분들이랑 하실 때도 반드시 환경 조성은 필요하고 쌤이 검사하실 때도 독립된 방에 조용한 환경에서 하라고 하는데 그게 좀 어려우실 때는 하다못해 우리가 하는 이 활동 책상 부분이라도 오늘 쓰는 것만 있도록 이 주변에 다른 자극이 분리되지 않도록 정리를 반드시 해주셔야 되고요. 즐겁게 활동하는 것이 아까 제가 얘기드렸던 4가지가 여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복잡한 행동, 시범 보이기 단계 설정할 때 잘 나눠주시라고 되셨어요. 지시하고 상호작용할 때 적절히 반응하실 수 있도록 단계 조절을 해주셔야 되고 선생님이 선택하셔서 제시는 하지만 하더라도 이제 참여할 건지 안 할 건지 오늘 어디까지 하실 건지 한다가 선택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회를 주시고 동의를 구해서 같이 하는 함께 하는 활동이 될 수 있도록 마련을 해주시고요. 이제 익숙하게 하는 거는 오늘 활동을 잘 적응하실 수 있도록 시범도 잘 보여주시고요. 격려하기는 정말 많으면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막 과하다 그래서 실패했던 경우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격려 잘 해주시고 제일 마지막에 하기 어려운 건데 이 융통성 관리력이 항상 대안을 가지고 여지를 가지고 선생님들이 이 환경 조성과 일정을 잘 조절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이 일반 통일 금지는 말 그대로 저희가 아까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상호작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보호자나 선생님들 뜻에 따라서 활동을 제시하지 않도록 한자의 의견을 무시하지 않도록 활동을 제시하고 선택하실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우리가 애기도 내 맘대로 안 된다고 하잖아요. 환자분도 내 맘대로 안 되실 수도 있어요. 그걸 꼭 내 생각대로 하려고 강요하실 필요는 없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분이 못한다 그래서 자꾸 안 하고
하고 싫다고만 하면 선생님들도 찾는데 하기가 이제 힘드실 수도 있어요. 그 감정 조절 안 되는 걸 이제 드러내지만 혹시나 실수로도 이렇게 좀 환자분들끼리도 그렇고 그게 잘 조절이 안 되면 그 이후가 이제 더 걷잡을 수 없이 힘들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생각에 지레짐작하셔가지고 넘겨짚어서 못하실 거야, 안 하실 거야 이렇게 해서 감정을 잘라내시거나 그러지 않도록 하시고, 만약 이제 계속 나오면 강요하지 않고 이게 강요가 돼서 실패가 돼서 좌절감이 돼서 동기부여가 저하되지 않도록 주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작업실에서는 어떤 활동을 하는지 간에 일상생활에서 혼자서 습관화가 되면 성공했다고 하거든요. 누가 도와주지 않더라도 뭐 조금 미숙한 점은 있지만 스스로 꾸준히 하실 수 있으면 성공했다고 해요. 그래서 매일 혹은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월에 몇 회라도 규칙적으로 활동을 하셔서 잘 도와주실 수 있도록 하시고, 모든 활동이 끝났을 때는 이게 잘 이루어졌는지 평가를 되돌아보셔서 다음 시간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점을 반영을 해주시고요. 그 개선점을 반영을 해서 이렇게 선생님들이 잘 계획을 세우시고 적절한 활동을 하신 다음에 활동을 다시 되돌아보고, 그거를 이게 선생님들이 계획 세우는 과정이 될 수도 있지만 환자분 스스로 일과표를 짜실 때 내가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이 활동을 수행을 하고, 그 다음에 점검표가 점검이 평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잘 안 될 거는 잘 됐으면 한 번 더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일상화가 돼서 스스로 좀 더 지역에서 본인이 만족하는 삶을 사실 수 있도록 선생님들이 제공하시는 활동이 도움이 될 수 있게 전달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힘든 시간에 열심히 잘 따라와 주셔서 감사합니다.